그런 불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환경이 먼저인 것 같아요. 너무 좀 규제가 강하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연료 낭비하시면서 하는 건데 갑자기 일어나서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몸도 어떤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이 기계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차 가지신 분들은 뭐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서울 시내에서 공회전을 2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어제 저희도 짧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걸 두고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공회전을 안 하면 차에 오히려 좋지 않다는데 괜찮은 거냐.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공회전과 관련한 궁금증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원래 서울시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건가요? 예, 있습니다. 예. 평소 시내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은요. 이제 보시는 대로 5분입니다. 좀 덥거나 추운 때는 이보다 좀 완화를 해서 10분까지 공회전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나온 조례에 따라서 내일 모레부터는 평소에는 2분, 그리고 이제 좀 덥거나 추운 날은 5분으로 과거보다 더 엄격해지는 겁니다. 예. 30도 이상이거나 영하일 때, 그러니까 너무 덥거나 또 너무 추울 때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이제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냉난방 때문에 그런 걸 테고. 예. 근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2분을 했는지 2분 2분 5초를 했는지 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뭐 서울시에서는 단속반을 따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단속반이라고 하면은요. 저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이제 시동을 걸고 서 있는 차를 발견을 합니다. 예. 제가 그럼 먼저 가서요. 시동을 끄시라.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요. 2분이 지났을 때. 예, 아닙니다. 먼저 가서 경고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2분을 잽니다. 아, 그다음부터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시동을 끄지 않고 공회전을 하고 있다라면은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겁니다. 예. 터미널이나요, 차고지, 노상 주차장 등 2,662곳 중점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는요, 제가 가서 했던 것처럼 최초의 경고 없이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무턱대고 와서 당신 2분 넘었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어느 정도 공회전은 차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예열을 하고 차를 오래 타려면은 2분이 너무 짧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예열을 하고 출발하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 환경부에서는요. 요즘 차가 예전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다. 예. 자동차 공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는 80년대에나 필요했던 이야기지 지금은 그냥 예열 없이 곧장 시동 걸자마자 서서히 출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자동차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와 좀 달랐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사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수영할 때 만약에 준비 운동 안 하고 가면 심장병 걸리죠. 똑같습니다. 바로 출발하게 되면 엔진 성능이 1년만 지나면 계속 감소가 돼요. 3년만 지나면 배출가스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그 전자제어 엔진이기 때문에 바로 출발해도 이상 없다. 엔진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저분 명장이신데 저분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또 김필수 대림대 교수 자동차 명장분만큼이나 또 많이 이제 이 분야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요. 예. 공회전을 전혀 하지 않고 출발을 버릇하면은 차를 오래 쓰는데도 좋지 않다면서요. 어느 정도의 공회전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서울 시내에서 2분 이내로 하면 안 좋습니까? 조금 전에 왔던 이제 박병일 명장 이야기로는요. 여름철 어느 정도 기온이 있는 때는 1분 이상,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2분 이상, 그리고 겨울철에는 3분 이상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차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차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예. 추울수록 조금 더 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날이 너무 추울 경우에 엔진 오일이 점성화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공회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예.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굳이 2분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 문의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조금 전에 봤던 그 환경부와 비슷한 이유로 그동안 자동차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2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예.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그랬더니 공회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동차 업체에서도 인정을 어느 정도 하면서도요. 근데 이제 과거만큼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구체적인 필요 시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번 또 찾아봤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의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 기준이 3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형 경유차의 경우에
5분 이상 예. 제한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는 3에서 8분 이상의 공회전을 금지해놨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도쿄에서는 이 조금이라도 1초라도 공회전을 하기만 하면은 바로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그 액수도 150만 원으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아, 그 도쿄는 아예 못 합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규정상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것도 참 굉장히 좀 엄격하군요. 근데 기준이 아무튼 이렇게 다른데 이런 조치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예. 이게 도움이 될까요? 예, 실제로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등록돼 있는 차량이 한 약 300만 대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일 경우에 연간 온실가스를 한 9만 3천 톤 감소할 수 있고요. 예. 초미세먼지도 6톤 이상 덜 배출될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또 보시는 것처럼 공회전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도심에 서 있는 버스나 또 길가에 세워둔 차들입니다. 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차를 처음 몰 때, 아침에 처음 몰 때 공회전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운전을 하다가 잠시 세웠을 때는 공회전이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예. 여러 상황에 맞는 적정한 규제와 또 정차 중 공회전에 대한 의식 개선이 같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긴 뭐 저희들이 이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은 관광버스가 그냥 줄지어서 가지고 하루 종일 매연 쏟아내는데 예. 그것도 좀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광버스 운전하신 분들은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익을 위해서 말이죠. 예.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